이번엔 이어서 리세션입니다. 리세션 위험은 진짜 시장 위험에서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꼬리를 다는 건 거의 보통 리세션을 다요. 꼬리 다는 동안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 세상 망했다 그런 느낌 들거든요. 저도 2008년도 겪었고 2012년도 겪었고요. 네. 2018년도도 살짝 겪었고요. 2020년도 겪었어요. 이걸 겪으면서 저도 조금 내공이 쌓인 거고요. 이 과정 중에서 그 저점일 때가 기회라는 거, 이걸 다시 배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는 이 침체가 왔을 때 기회예요, 기회. 위기예요, 진짜 위기. 위험과 기회인데 위험에 다 쏠려버릴 때 기회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번에 280은 그럴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참았어요. 300은 넘길 것 같았는데 참았는데 330까지 갔었죠. 근데 이게 한 번 더 올 것 같아서 280은 몰라도 300 깨지는 게 한 번 더 올 것 같아서 이제 추천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는 거고요. 지난주에 307 정도까지 갔었죠. 307 정도까지 갔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305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연착륙과 경착륙 이 두 가지에서 경착륙 확률이 더 높은 거고요. 1년 이상의 이 역량이 나타나면 1년 이내에 나옵니다, 보통. 그래서 2007년도가 그때도 많은 금융에서 망하다가 2008년 때 본격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썰만 돌다 여기 본격적으로 와요. 누가 망할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애플이 언제부터 터졌냐면 애플이 2000년 초반부터 하다가 2008년도 이후부터 더 성장이 급격하게 성장했죠. 그러니까 애플의 이런 것들 그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테슬라 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테슬라 쪽에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근데 애플은 독점이고 테슬라는 독점이 아니잖아요. 그 단점도 같이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플카가 나오면 시장이 춘추전국으로 전환될 거고 그리고 애플카가 나오려면 6G, 5G가 확실하게 깔려야 돼요. 아직 제대로 안 깔렸습니다. 그 시장에 오려면 최소 2년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공조 안 할 것 같아요. 미중 무역 분쟁인 상태를 유지할 거고 그냥 중국만 코로나를 위드 코로나 가니까 힘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스로 보시면은 월가에 흐르는 낙관론이 있고 얕은 침체 올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배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면 안 돼요. 침체는 배팅하는 게 아닙니다. 침체는 약간 침체 나오면 땡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부 포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배팅하는 타임은 아니에요. 배팅은 강력한 침체가 왔을 때 배팅을 하는 겁니다. 강력한 침체는 다 죽자는 그 침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코로나 2020년 그때가 강력한 배팅이거든요. 2008년 요거 두 개요. 2020년, 2008년 이 두 가지가 강력한 침체고 이때 배팅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몸에 빼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현금 보유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겁니다. 현금 보유가 중요한 건 올해 다 겪으셨을 거기 때문에 그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인데 이거 나오면은 다시 원위치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벌어질 때 급락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취업자 수 증가폭은 3년 내 최소 전망. 추가 취업자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자리가 다시 되려면 침체가 일단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침체 끝난 바로 1, 2년 안에 급등이 나오면서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2일 전에는 뭐 침체는 피할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 있다. 이 완화적이라고 하지만 뭐 이 사람들이 맞잖아요. 일시적 인플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침체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에 방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 고금리 상황, 5% 이상일 때는 힘듭니다. 부도기업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기업을 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더 강력해지는 시기가 시중금리가 높아졌을 때 시기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보다 더 위험합니다. 자,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그럼 계속 이 얘기하는데 그건 미국 이야기예요. 미국 외에 나머지 나라들은 더 힘든 거고요. 중국이 이제 이번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만 결국엔 침체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명 중 8명 고용 불안이고요. 피봇 기대감, 침체. 피봇 때문에 반등은 나올 거고요. 침체 우려가 조금 줄어들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침체를 맞닥뜨리는 한 2, 3개월 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5월일 수 있고 4월일 수 있고 3월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구간이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고요. 5월, 6월 달에 급락이 나와주면은 땡큐다. 아, 이때부터는 진짜 관심 가져도 된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관련된 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경기 침체죠. 월가에서 얕은 침체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난 10월 찍고 반등한 배경에는 낙관론이 있다라고 보시고 83명 중 조사하니까 60%는 침체 빠질 가능성. 그러나 35명 짧고 얕은 침체.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 이게 불가한 거고요. 8개월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침체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시장에 돈은 많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답은 yes, 피할 수 있다라고 믿는데 이 물가 상승 요인이 공급 경로 현상을 완화되면은 괜찮아진다라고 보는 건데 다시 불거지면은 결국 침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 침체인 상황이고요. 자, 장단기 그래프 여기 0.66%죠. 이거 진짜 역대 2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거예요. 단기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기업들이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한전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은행들 채권 때문에 건설사 채권을 자금 조달하기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위험만큼 진만큼 걔네들 디포트 위험도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주말간에 대구 쪽에서도 똑같이 파산 지경에 이르는 그러니까 중소형 건설사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창원 쪽에서 일어났고 그게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고 나서 옥수가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자 수는 3년 만에 최소 경기 실제 본격화라고 될 것 같고 수출 부진에 따라서 뭐 가감한 투자가 힘들고 인재 확보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기 침체를 피할 수도 있다. 인플레 완화 수준 순조롭다. 떨어졌거든요. 금요일에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질 걸 예상했는데 조금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7점대 7.50 걸로 알고 7.3가 7.50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7.7보다는 떨어진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급여가 줄지 않고 임금 및 물가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지 않고 공급망 경로현상이 이제 완화되면 인플레는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긍정적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성과가 나야 또 이가 올리잖아요. 성과가 안 나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보시고요. 경기 침체 극복 뭐 안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CNBC에 따르면 총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잡고 나면 적정 수준의 상승만 일어나면서 그 박스권 안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 얘기를 그냥 돌려서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에 얼만큼 오르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있고요. 코스피 피벗 비기대감하고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간망세 지속이고 저는 다음 주에 이제 CPR과 FOMC 나오거든요. 하수 정도 나오니까 하수 보고 하셔도 되고 비중이 현금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부터 분할을 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주식만 투자하지 마시고 다양한 대체 사단도 매력적인 녀석들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특히 달러갑니다. 달러 1,300원 이하 오면은 조금씩 이제 매수집을 시작하셔도 되고 빅스 같은 거 이제 급락이 나오기 직전에 이제 충분히 떨어졌거든요. 한 템포 정도 더 떨어지면 좋거나 아니면 지금 바로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투자 대상에 삼아서 대응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계속 높아져 버리면 엔화가 지금 저렇게 방어하는데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엔화 가치가 높아지는 거에 또 베팅을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경기 침체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씩 더 살펴볼게요. 자, 이제 금리 인상 요인은 이제 간단히 보면 계속 말했던 내용이라서 그냥 찍겠습니다. 0.5pp 전체적으로 금리는 이거 1개월물 떨어졌죠. 요것도 살짝 떨어졌고 2년물 높아졌어요. 여기는 10년물도 좀 높아졌죠. 얘는 밑에 있는 것들은 좀 높아지고 얘는 떨어지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얘보다 위에 있는 것들이 다 크죠. 10년물보다 높아버리면 시장 위험은 증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2023년 글로벌 침체가 제대로 부러졌을 때, 급락이 나왔을 때, 2200이 깨졌을 때 그때가 투자를 이제 시작하고 그리고 더 떨어지면 땡큐다 하면서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열린 구간은 1800까지 열어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렇게 확률은 거의 똑같습니다. 변화 없을 것 같고 여기 확률만 여기 5%까지가 그러니까 다음에 1월에 이만큼 올리겠다 생각을 하는데 0.5, 0.5로 올릴지 0.5, 0.25로 올릴지는 다를 것 같아요. 이거가 차이가 날 것 같고 올려놓으면 내리기 힘들다는 걸 생각했을 때는 요거보다는 요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또 하고 있네라는 걸 보여주면 3월, 4월에 딱 시즌이 딱 맞거든요. 5월에 세리메이 전에 3월에 급락을 만들어내면서 시나리오를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적입니다. 실적은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 같이 한 걸 냈지만 이게 지금 안 좋아요. 요거만큼은 아니지만 마이너스가 6개 분기 연결해서 침체 상황으로 들어간 거고요. 빨간색이 안 좋은 겁니다. 서비스업이랑 이런 것들이 다 네거티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짜 힘들고요. 여기 빼고는 다 마이너스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시고 이 실적과 경기 침체는 거의 동반돼서 움직인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파트고요. 여기까지가 그 요인에서 PPT로 이제 확인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장에 나오는 중국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서브는 러시아는 뉴스 기사만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각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